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차차차차차. 이렇게 해서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물과 계산과 정의 계사 규례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아이고 힘들어. 6번째 범어사 총섭 방압록. 이 방압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어선사만이 쓰는 이름이었죠. 근데 방압록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 요거는 1900년 거고, 이미 1899년에 1899년 기해동 99년에 기해년 기해동에 그 방압록을 쓰고, 또 1900년에 경자동에 또 방압록을 썼다 그랬죠.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 방압록은 1899년에 기해년에 쓴 게 해인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1900년에 쓴 건 제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방압록이라고는 하는데, 기록하는 거잖아요. 방함이 꽃다울 방, 먹음을 함을 기록하는데 이름이 좀 달라요. 범어사 총섭 방압록이에요. 총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총포섭한다니까 총대장이에요. 총대장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나라의 칙령으로 뭔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거라 약간의 좀 달라요. 일반 선방에서 하는 방압록과. 근데 이것도 방압록인데, 방압록에다 이름이나 적을 것이지. 방알 남기는 까닭은 후대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썼는데, 요 방압록은 좀 달라요. 범어사를 갔어요. 갔는데 또 이 방압록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이름이 총섭 방압록이에요. 자, 갑니다. 내가 성글고 게을러서. 이 성글고 게을러다는 얘기는 경어선사의 트레이드 마크죠. 항상 본인이 성글다 그래요. 용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하다. 이 여사가 이 전봉준 장군하고 동학농미를 하면서 남은 동학농미 실패로 하고 전봉준을 보내고, 경어선사가 그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서, 내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후회를 하시고, 게을러다 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이거는 이제 여기만 쓴 것도 아니고, 또 이 같은 해죠. 같은 해에 치윤화상 행장을 또 송강사 차한당에서 써주시는데, 그때도 성글고 게을러사라는 말을 또 써요. 재주가 용렬하고, 그냥 뭐랄까 자기의 이걸 자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쓸모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고, 또 폐기처분해야 된다까지 쓰거든요. 속상하죠. 치윤화상 행장에서는 폐기처분해야 된다까지 쓰시고, 여기에는 쓸모가 없다고 해서 거기도 무용지물이라고 써요. 그 치윤화상 행장에. 그리고 내가 게을르다, 성글다, 쫌쫌하지 못하다, 치밀하지 못하다, 큰 일을 도모했어도, 그 공림사라는 절에 가서 쓴 그 시에는 내가 큰 일을 도모했어도 항상 남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생각 때문에 후회가 되고 뭐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시를 쓰시는데, 어쨌든 경호사는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을 실패하고 난 뒤에 많은 자괴감에 빠지죠. 속상함을 많이 간직하고, 마지막 열반하실 때까지도 자괴라는 시를 남기시니까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요. 자신감이 무너져. 내가 성글고 게을러서 세상에 쓸모가 없고, 아이고
이렇게 쓰셨는데도 우리는 아무 눈치를 못 챘죠. 또한 병약해서 호소로 돌아가는 병독, 호소 귀납 병독 그래가지고 병독은 병든 늙은이, 병든 대머리, 병든 중, 대머리 독자예요. 그게 병독이. 그래서 호사로 돌아가는 병든 늙은이가 내가 호소에 집거하던 중 써있네. 아, 속상해. 그러니까 견호사가 특히 호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 실패하고 1898년 범어사의 오성을 주지가 그 범어사 선방 주지로 조실로 그 초청하기 전까지 그냥 호소에서 무가 엎드려져 있어요. 내가 성글고 게을러서 세상에는 쓸모가 없고 또한 병약해서 호소에 집거하던 중 제 방에 유람하는 이가 있어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이건 호소에서 만난 이야기. 제 방에 유람하던이라는 건 뭐야? 온 사찰을 다 돌아다니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이가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유람하려면 여기 중도가 있어요. 여기 잘 살피셔야 돼요. 경호선사 말씀은 뭔 말이건 대충 앉아서 이렇게 멍청하게 있다가 큰 코 다쳐요. 왜? 경호선사는 아무 말을 쓰시지는 않아요. 중요한 말 나와요. 유람하려면 반드시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오대산. 여기서 두류산은 지리산을 말한답니다. 지리산.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오대산의 제1성지를 유람하여 감상하여야 한다. 다 써놔서 좋은 산은. 그래서 하기에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소위 유람한다면서 아주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닌다고 하는 자가 유람을 하면서 어찌 산과 물이 어떠한가를 말하느냐. 이런 멍청한 놈이 있니. 산과 물이 좋아서 우리나라의 5대 성지, 제1성지,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오대산의 제1성지부터 먼저 가야 된다 라고 하니 너는 뭐더라? 어찌 산과 물이 어떠한감을 말하느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제1성지라고 하는 것은 산과 물이 좋아서 제1성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겉만 보는 거예요. 유의법만 따르다는 그 무의법이 있음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 말이죠. 분별심을 버려라. 너는 어찌 했던가를 말하는가 라고 하자 말하니까 망연자실이요. 막연히 아무 말 못하였다. 뻥 쪘겠죠. 막연히 아무 말 못하였다.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이 경호선사의 생각은 다 여기에 가 있으니까. 깨친 자가. 그죠? 그런 분별심을 내서야 그 유람한 공덕이 있겠느냐. 그 뭐 달라고 쓰잘데기 없이 산이 높고, 우리도 그런, 우리의 중생계는 대부분 다 100%가 이거죠. 뭐. 에이? 먼 산이 좋더라. 먼 산이 좋더라. 내가 대한민국의 산이라는 산은 다 가봤어. 내 이 말 100번도 더 들어봤죠. 그래서 산이라는 산 다 가봐서 어쩌라고. 에? 어떠한 거를 소위 유람한다는 자가 어찌 산가버리 어떤 거를 말하냐. 묵자 말하니가 당연히 당연히 아무 말 못했겠죠. 경호는 자신이 성글고 게을러서 세상에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1900년 그의 자술 언제 취원화상 현장에서 이러한 문장을 보이고 있더라 이런 말. 그리고 자신이 또 병약해서 호소에 집거하였다. 호소에 집거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은 뭐 육체적인 병이 아닌 신병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지금 병들은 게. 왜냐? 경호선사는 그 열반하는 당시까지 그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써놓은 거더라고. 병 없이 갔다라고 써있거든요. 경호선사는 특별히 병이 있지 관계없어요. 병은 없었어요. 다만 무슨 병? 피부병이 있었죠. 그것이 피부병이 뭐 목숨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병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병약하다고 말하잖아요. 무슨 병? 뭐가 병약했을까요? 마음이 약해 졸렬해. 써있죠. 내가 그때 어디에 써있죠? 동수정의 기사문에도 써있었죠.
여기서 병은 육체적 병이 아닌 신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도 이걸 쓸 때까지도 전봉준이 안 나타났으니 왜 신병이 들었다고 할까요? 멍청했죠. 일부러 호소에서는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하고 동학농민을 일으키느라고 숨어서 지냈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폐인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내 손으로 썼으니 이걸 어찌해야 됩니까? 대도를 성취한 경우는 무사자와여 그의 법통을 홀로 멀리 용암 해안으로 잇고 있으니 자신의 법통을 증명해 줄 스승이 없어 또한 경호는 자신을 알아보는 지음자가 없는 가운데 허허벌판에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자신이 펼치고은 선지식의 법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폐인으로 살아온 것이 마음의 병이 되었던 것으로 말할 수 뻥. 이건 전혀 아니죠. 이건 영퍼예요. 영퍼. 예, 경호선사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아주 개념치 않아요. 불구소절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누가 김태엽 스님 끄떡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전봉준 장군을 도우려고 하니까 드러낼 수 없는 몸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 고친다고 일부러 숨어 다녔고 그러다가 동학농민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쫓기는 몸이 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호선사는 마음의 병이 들었던 거죠. 이처럼 경호가 호소해서 집교하던 중 제방에 유람하던 이가 있어 말하기를 유람하려면 반드시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오대산화 제일성지를 유람해야 한다고 하니까 20년간 호소에서만 지내던 경호에게는 아무 데도 안 가봤잖아 지금요. 그죠? 변호사가 지금 칩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지를 들어 밝히며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그냥 말한 게 아니죠. 웃으며 말했죠. 소위 유람한다고 하는 이가 어찌 산과 불이 어떠하다 그거를 분별심을 내느냐. 그건 올바른 유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니 말한 이가 망연히 아무 말 못하였다고 소리하고 있다. 이 말은 경어가 유람하려면 반드시 금강산, 두류산, 가야산, 오대산의 제일성지를 유람하여 감상한다고 말한 자에게 어찌 산과물이 어떠한가를 마냥 빈잔하는 것으로 봐. 유람의 참된 의미는 뭐더라? 산수의 호불호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가리는 게 아니고 그 유람의 본 뜻은 뭐더라? 그 진면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봐야 돼요. 되는데 갑자기 경호선사가 이 말을 꺼냈죠. 왜 꺼냈어요? 왜 꺼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니까? 여기. 응? 이거 지금 가야산이야? 가야산이 아니고 어디지? 금정산 범어사지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여기 지금 와보니까 경호선사도 이제 뭐 가야산은 이제 해인사 가야산이 아니고 어디? 해인사 가야산이고 경호선사는 서산 가야산이죠. 예. 그래서 일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이 가야산을 와보니 다르더라는 솔직한 자신의 느낌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건 제 생각인데 왜냐면은 시큰 어디가 좋고 안 하다가 막상 여기 와보니 좋더라. 무슨 산? 금정산. 지금 금정산에 와서 지금 범어사 총서방암록 설을 써주고 있거든요. 범어사 총서방암록. 그러니까 범어사에 와서 이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솔직한 자신의 느낌을 적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죠. 네. 왜냐하면 이 뒷말에 써 있어요. 뒷말에 그 말이 써 있어요. 내가 속진의 인연에 붙여. 여기 속진의 인연이 뭐디야? 여기서 이제 조금 눈치를 차렸어야 됐는데 차리기는 개뿔 영퍼야 영퍼. 속진의 인연이 뭐죠? 전봉준 때문에 이 말이에요 지금. 경호사가 가끔씩 이거를 뜬금없게 드러내주고 있죠.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응? 전쟁이 간과가 연일 일어나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것도 힌트였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근데 여기 또 나와요. 속진의 인연에 붙여
이거를 그때 전봉준을 알았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알았겠지만 아직 멀었어요. 전봉이 이거 제가 쓰고 5년 후에 알게 되니까 5년 후에 알게 되니까 내가 속진의 인연에 붙여 찌들찌들 못 일어나. 전봉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 일어나. 경호선사 인연에 붙여서 내가 도업에 나아가지 못함을 싫어하고, 도업이 뭐랬죠? 태도를 성취하는 업, 그죠? 무슨 업? 업 중에서 다른 거는 다 행업 중에서 다 인연이 찌들찌들해서 선업이건 악업이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업만 돼? 도업만 돼, 도업. 도업에 나아가지 못함을 싫어했어. 내가 여기 찌들찌들 이제 전봉준 때문에 정말 이게 언제까지야? 나 하다 이거 안 되겠어. 얘 죽을라면 죽어 말란 말아라.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모습을 드러낸 게 어디예요? 응? 서산 부석사예요. 부석사에다 덩 목령장이라고 걸어요. 내가 어린 용들을 키울 거야. 그리고 나는 시무장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목령장과 시무장이라는 글씨 두 개를 현판을 딱 걸어버려요. 왜? 경호선사는 폼생폼사니까 언제나 뭐를 시작하려면 그 규를 다 잡고 왁구를 짜고 또 뭐를 하고, 그래서 퇴설당도 경호선사가 조실로 가자마자 퇴설당이나 아니나 손바닥만 해요. 이 손바닥만한 걸로 퇴설당이라고 갖다 코백집한테 써붙여놨어요. 경호선사는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폼생폼사예요. 도에 살고 도에 죽고 이걸 딱 규율을 정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내가 도업에 나가보지 못함을 싫어해. 그리고 내가 근심에 쌓아다 도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호소에 20년 묻혀있는 동안에 이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도업하고 싶은데 그랬잖아요. 거기 동수정의 기사 내가 20년간 묻어놨다 그랬잖아요. 간과가 연일 일어나서 그냥 묻어놨더라.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싫어했는데 싫어하고 근심했는데 광무 3년? 광무 3년이면 1899년이라 그랬죠. 그죠? 1899년 3년 늦은 봄에 외로운 지팡이에 짧은 적삼 차림으로 1899년 늦은 봄이니까 1898년에 범어사에 와서 그 동안거 하한거를 다 놔요. 하한건하고 동안건하고 동안거 결제시켜가지고 1898년에 수도암에 가서 방아남 스님 만나가지고 해인사로 건너온 게 1899년. 그리고 거기도 이제 동안거 결제를 하한거 결제를 출발시키고 경호선사가 여기 오는 거예요. 광무 3년 늦은 봄이라고 하면 이때거든요. 지금 늦은 봄. 다시 또 범어사라고 넘어왔다는 얘기죠. 외로운 지팡이에요. 외로운 지팡이. 짧은 적삼 차림으로. 이 짧은 적삼도 이 경호사가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장삼은 못했던 것 같아. 보니까. 짧은 적삼 차림으로. 이리저리 걸려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중요해요. 이리저리 걸려있는 것을 떨쳐버리고도 이게 전봉준 동학농민. 나중에 또 전봉준에 관계된 것만 따로 모을 거야. 굉장히 얽혀있죠. 그냥 경호선사가 지금 그 여동생도 돌봐야죠. 또 전봉준 장군이 후처 남평희 씨, 이순영이한테는 또 아들 둘이 있어요. 용현이, 용규가 있죠. 그것도 돌봐야죠. 나한테 뽀고 나면 큰일 나죠. 여기 막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맘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죠. 요때 이제 그 전옥년이는 이제 고금당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리저리 걸려있는 것을 떨쳐버리고. 에? 그냥 내가 풍류를 쉽게 풍류를 쉽게 산다는 얘기는 뭐죠? 풍류를 즐긴다는 얘기는 자연과 돌아다니면서 유람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막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하자 이란 말이야. 그냥 풍류를 쉽게 생각하고 지내고 싶은 곳에 어떻게 내가 지내고 싶은 곳에 지내고 스스로 지낸다 이란 말이야. 그냥 가서 그냥 저기 그 호소에 갖다 칩거하면서 오랜 동안 그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못 살아? 아이 싫어. 속진에 묻혀서 도업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싫어했어. 근심해. 그냥 가볍게 풍류를 내가 쉽게 사서 내가 지내고 싶은 곳에 스스로 지내면, 이 스스로가 무슨 얘기예요? 남이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닌데 경호선사 스스로가 지금 얽매여 있다 이런 얘기야. 어? 왜냐하면 경호선사는 전봉준 장군의 그 뭐예요? 천안매부관이잖아요. 매제죠, 매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그 역적의 반열에 껴 있어요.
그래서 3족을 면하는데 끼어 있어가지고 걸리면 처형이야. 교수형. 그래서 내가 지내고 싶은 곳에 지내며 겨울과 여름을, 겨울은 불명산에서, 여름은 가야산에서 지내고, 여기 불명산은 어디냐면 불명산 화암사. 경선사 바로 옆 동네 완주군이에요. 화암사가 있다 그랬죠. 이 가야산은, 여름은 가야산에서 얀여름을 가야산에서 지냈노라. 이 시도 있어요. 어디? 가야산 어디? 부석사. 가야산에서 지낸 그 이듬해. 그러니까 가야산에서 지냈다는 게 1898년이죠. 그죠? 그 이듬해 여름에 여기 온 거야. 다시. 1899년. 도착하여 여름에 휘적휘적거리며. 그게 광무 3년이죠. 광무 3년. 1898년에 오셨으니까 1899년이 광무 3년이니까. 그러니까 1898년 5월달까지는 가야산에 계셨고, 그 다음에 1898년 5월달에 범어사로 넘어오면서 그 이듬해라고 했으니까 이게 1899년 써있잖아요. 광무 3년. 광무 3년 늦은 봄에 다시 범어사에 왔어요. 어디 갔다 왔죠? 해인사 갔다. 해인사에 가가지고 동안거 결제 해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짓는 거 보고, 수선사 짓는 거 출발하는 거 보고 경호선사가 이 늦은 봄에 여기로 왔다 이 말이야. 범어사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 회현장로, 경호선사가 좋아해요. 회현장로를 왜 좋아할까요? 회현장로가 청풍당에서 살고 있어요. 이름도 좋아. 청풍당에 살았는데 그분의 조행이 맑고 고상하였으면 문장이 박식하고 단아하여 몇 달을 함께 즐겁게 지내며. 왜 여기서 몇 달을 함께 즐겁게 지내면요, 동안거 해제가 끝나고 이제 하한거 결제할 때까지 그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쓰는 데 있잖아요. 해인사 수선사 짓기 때문에 몇 달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을 함께 여기 와서 오신 거죠. 지내며 심사를 논의도 하고 지내다가 하루는 내가 말하기를, 경어죠. 내가 말하기를, 사중에 중임이 있습니까? 이 중임이 보면 이 사중에 중책을 맡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구한테? 여기 회원장로한테. 회원장로 청풍당에서 회원장로한테 말하니까 총섭 뭐라고 말? 내가 여기 총섭인데 이것은 나라의 칙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섭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이제 이 범어사가 아마 그 사찰했던 것 같아요. 자복사찰.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대주고 그 대장에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는데 거기에 대장이 총섭이에요. 총섭인데 이것은 나라의 칙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때의 칙령은 누구겠어요? 고종황제겠죠. 고종황제, 그죠? 그러다가 경헌은 1898년, 여기서 그러다가는 뭐예요? 호소에서 집거하다가 1898년 범어사 서성회를 비롯한 대중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5명이 왔다 그랬죠. 처음으로 호소를 떠나가게 되는데라고 썼는데, 떠나가게 되는데 경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다. 1898년 범어사에 도착한 경헌은 범어사 수선사를 창건하고 또 다시 속진의 세업이죠. 그래서 범어사 설선사 계의서를 쓰시죠. 1898년에 속진의 인연에 묻혀서 도읍에 나가지 못함을 싫어하고 근심하여 광무 3년 1899년에 활딱 늦은 봄에 범어사에 그냥 훌라당 발라당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경헌은 외로운 지팡이에 짧은 적상 차량으로 이리저리 걸려있는 것을 털어버리고 자유를 지키는 선성경화의 심성으로 풍류를 그냥 아무렇게나 사서 그냥 아주 복잡하니까 지내고 싶은 곳에 스스로 지내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는 청암사도 가고 하남도 만나고, 이때 경헌은 그의 겨울에 불명산 청암산 수도사함에서 하남과 동행하여 해인사로 향하게 됐더라. 그래서 해인사에 와서 동항을 하죠. 이게 1898년. 그리고 이듬해 1900년 봄에 1900년 봄에 잘못됐네. 1898년 가을이니까 1900년 봄에 요거 지어야 되겠다. 청암사 수도하면 1898년이지 뭐. 다시 요거는 봄에는 해인사에서 이리 건너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우세요. 청암사 수도암에서 지내고까지 지워주세요.
여기 지내고 다시 지우고 여름도 지우고 늦은 봄이라고 아까 써 있잖아요. 여름 지우고 늦은 봄에 휘적휘적거리네. 휘적휘적도 무슨 의미가 있죠? 힘들게 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힘들게. 어디를 휘적거리다가 오셨죠? 해인사 거기서 동안거 해제를 마치고 봄에, 그러니까 봄에가 뭐예요? 해제 때죠. 해제. 어리며 다시 범어사에 도착하여 보니 그때 회현 장로가 청풍당에서 추석하고 있었더라. 그는 초행이 맑아 고상하고 문장이 박식하고 단아하고 그래서 같이 지날만 해서 몇 달을 함께 즐겁게 지내며 언제까지 동안거 결제까지지 뭘 심사를 은호도하며 지냈다고 하여 회원의 인품을 크게 칭찬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경화가 이 범어사 청서 방안론을 작성한 시기는 대한 광무 4년. 광무 4년이면 1900년이거든요. 그렇죠. 경자전 4월 상순으로 맞는데? 경자년 4월 상순이니까 내내 1900년 봄이죠. 늦은 봄. 4월이니까 3월 3, 4, 5가 그 봄이죠. 4월 상순으로 경화는 여름에 이곳 범어사에 도착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름에 범어사에 도착한 거는 1898년. 4월은 음력으로 본다면 양력으로는 5월 말쯤으로 치더라도 이른 여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여름에 온 것은 1800,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범어사 처음 왔을 때 5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5월 말에 범어사에 도착해서 하한 거 조실로 하죠. 해제 날 조실을 해줘. 결제는 못했고 이미. 왜냐면은 가야산? 가야산 어디요? 부석사에 이미 5월 달에 왔는데 그러니까 안거 결제는 못 받고 해제 때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말쯤이 이게 이른 여름이라고 하는 건 이건 착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경화선사가 처음에 범었어요. 이건 지금 두 번째라니까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를 지금 해서 이게 착각해서 쓴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 회원 장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칙령으로 하는 거다. 총섭은. 익정대왕과 신정왕후는 누구예요? 익정대왕과 신정왕후는 고종황제 위해가 고순, 헌철, 헌종, 철종, 그 다음에 다시 고순이지. 그러니까 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철종이 왕이 된 이유는 이 아마 익종대왕과 신정왕후가 일찍 죽어서 그랬던가. 다시 보자. 그러니까 왕이 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그 이름만 익종대왕과 신정왕후를 해주고 그분들의 그거를 빌어주는 거죠. 고종의 즉위와 수렴청정. 신정왕후는 흥성군의 둘째 아들 제황이죠. 그리고 고종이 뭐더라? 제황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서 익종대왕과 양자로 삼아서 익성군에 호를 내렸고 그래서 익종대왕이죠. 그러니까 익종대왕의 왕자로 삼아가지고 익성군에 군호를 내리고 왕으로 즉위시켰더라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고종이 11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정왕후가 복잡하구만. 신정왕후 조씨는 조선의 추전왕이다. 추전왕. 직접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 계열을 잇느라고 조선의 추전왕비자 태안제국의 추전왕후이다. 추전 국왕인 익종대왕이 있어요. 문조랍니다.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뭐죠? 정종.
정조. 영정. 아이씨,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돼, 이거.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이잖아요. 그죠? 숙경영, 영조. 그 다음에 정순, 순조. 그 다음에 헌종, 철종.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뭐래요? 헌종의 어머니. 고종의 양모. 응? 익종의 아내. 신정왕후가. 그러니까 그 헌종의 그 우애가 왕을 못 해가지고 익종으로 추종을 했고 그 아내가 신정왕후다 이런 얘기구만. 조선의 마지막 대왕들 그 조씨 그거구만. 조씨 조대비. 조선의 마지막 대왕 대비이며 수렴청정을 하는 마지막 왕비. 왕은 못 됐고 그죠? 남편이 유절해 갖고 못 됐어요. 그래서 헌종으로 이어지는구만. 익종이 왕이 못 됐고 헌종으로 이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헌종의 어머니. 예, 그래서 익종이 왕이 못 돼서 익종과 그 어머니 신정왕후. 그러니까 신정왕후가 내내 조대비고만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조대비, 그죠? 풍양조 시내에서도 조대비가 또 한번 휘둘르잖아요. 그래서 익종대왕 헌종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헌종의 익종대왕과 신정왕후 양위의 뭐를 이걸 뭐라 그래요? 선감. 그러니까 그 위패를 모시는 거죠. 위패를 어디에 이 범어사에 봉안을 하고 그거를 나라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익종왕후와 신정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뭐를 하다 탄생일날, 그죠? 탄신일과 탄징과 제사를 이제 주도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나라에서 칙령으로 정해준 게 총섭이에요. 복잡하구만. 그래서 그 총섭으로 하여금 이를 만대에 중행하게 하니 그 총섭을 맡은 사람이 뭐더라? 회현장로더라. 회현장로가. 하니 마침 금정에 맑고 신령한 땅, 금정산이죠. 땅과 범어사에 이름난 가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범어사가 대단한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금정산 범어사. 이거를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맞게 자복사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칙령으로 정하였기에, 칙령하기에 뭐라 그래요? 자헌대부 부종수교, 이거 나오죠? 자헌대부 부종수교 16종주 승풍규정 대각증계 도총섭.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자헌대부 부경수조 16종교 성풍규정 대각증계 총섭 도총섭을 하교하는데 이 이름은 그 도총섭이는 총섭이니까 직책이고 그 다음에 기한은 2년. 기한 얼마? 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라는 거예요. 누구? 요 지금 맡고 있었던 누구? 회원장로가. 임기가 바뀐다. 지난번에도 부정수교 많이 나왔죠. 속상한 일이죠. 자헌대부 재물자자인데 저게 조선시대에 둔 정의품 문무관의 품계인데 초기에는 문무관에만 썼으나 고종 2년부터는 종친이나 의빈의 품계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헌대부가 그 품계 이름이래요. 자헌대부가. 자헌대부. 또 부종수교는 지난번에 나왔었죠. 부자는 이제 도울 부자.
마루종자. 우리 마루, 그죠? 마루종자, 그 다음에 나무수. 이 부종숙이라는 말이 이게 따로 있는데. 자헌대부, 부종수교. 이 도울부자니까 우리의 종조죠, 종조. 종단을, 쉽게 말하면 지금은 종단이죠. 종단을 돕고 교를 세운다, 이란 말이에요. 교를 세운다는 단순한 말인데, 종단과 종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 부종수교. 그러니까 부종수교라는 것은 종파긴 종파인데 교종인 거죠, 교종. 교종의 나무, 숲.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지금 교종의 도총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 도총섭이 아니라 부종수교에. 이거 많이 나와요, 부종수교. 그죠? 불교를 지키는, 종단을 지키는, 불법의 가르침의 중심의 가르침을 떠받는다라는 것을 부종수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칙명은 이게 벼슬 이름은 부종수교, 자헌대부. 그 다음에 불교서 말하니까 부종수교. 그 다음에 16종조. 16종조는 16번째의 주인이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승풍규정. 승풍을 바로 세우고, 대각증계. 큰 대각을 이루는데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다? 도총섭이다라는 제목. 이름이 아주 건사하죠. 그래서 기한은 얼마나 한다?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바뀐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두두두두.